와, 너무 예쁘다, 그림이. 공유됐죠? 예, 시작해 볼까요? 예. 이제 시작하면 돼요? 예. 아, 이번에 그 제가 책을 세 개 썼거든요. 와, 이렇게 많이 썼어요? 예. 다른 책도 있는데, 그 지금 여기 보면 51명 알림 신청했어요. 51명이. 텀블러 가셨어? 텀블벅에, 예, 예. 어떻게 그건 하셨어요? 이거 저번에 하이자 선생, 네. 그분이 저기 했는데, 배우고 해가지고, 텀블러 강의 좀 해주세요. 텀블벅이요? 네. 요거 한번 하고 이제 해야지, 이거. 예, 예. 오,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텀블벅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지금 올렸는데 이걸 뭐라 그러나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올렸네. 예 상세 페이지 30만 원 줬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30만 원이나 줬어요? 예 예, 예. 잘했네. 그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은 여기 들어가면은 핸드폰 잠금 해제 음 핸드폰에서 어디를 들어가나 네이버, 응? 네이버. 네이버로 들어가는 거 예. 여기에 들어가면은 어제 새벽 성공대학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가 보셨죠? 여기, 여기 새벽 성공대학.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알림 신청이 있어요. 요거 텀블벅에 하고 요 알림 신청이 뜨면 요걸 누르면은 그 알림 신청이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뭐를 해놨나 그러면은 음, 이거는 또 안 나왔네. 이거는 전자책이 아니고 책이네요? 이거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아, 전자책이구나. 예, 예, 예. 나는 누구인가 책법 만들었어요? 네? 나는 누구인가 책법 만들었어요? 챗북, 예, 예, 예. 챗북. 음. 그것도 있고, 근데 또 저기
생일만 넣으면 하는 거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링크 좀 주세요, 거기다가. 그것도 좋아요. 그거 보면은 돼요. 그거 링크 좀 주세요. 그거 찾으려고 하니까 링크가 없대요. 그래. 아유, 나도 어디 열었는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누르면은 회원가입이 되는데 회원가입 이거 이런 걸 해야 되나 봐. 이게 예,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메리카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기 네, 손흥기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손흥기 네, 대표님이 챗봇을 만들었어요. 저희들한테 주고 있어요. 이거 쓰시려면 생일 예언자하고 챗봇 쓰세요. 아, 네, 멋있어요. 이거 생일만 넣으면 쫙 나와버립니다. 와우. 우리한테 아침에 2개 선물 줬어요. 나는 누구인가? 생일 예언자 2개. 우리 단톡에? 예, 새벽 생일 선봉장에. 예언자는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음, 7월 8일 생의 운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양 철학과 서양 점성술, 그리고 타로까지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음력 7월 8일에 태어나신 분은 대체로 온화하면서도 내면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데 능하지만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꾸준히 해내는 끈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위장이나 소화기 계통을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요. 직업적으로는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예술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 상담이나 예술 혹은 교육 쪽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운명적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쯤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너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합편에서는 물의 기운이 강한 분들과 잘 맞을 가능성이 높고 집안의 풍수는 북쪽 방향을 청결하게 유지하면 운이 더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개운법은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푸른색 계열의 소품을 주변에 두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생일에 대한 해석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 전자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자 연락처는 010-734-3585입니다.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 이거 들려요? 네, 지금 잘 이거 들려요?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글로 또 다 써줘요. 써주면 이걸 그냥 보내도 되고 핸드폰으로 또 해도 되거든요. 핸드폰. 근데 선생님, 예. 그 생일만 가지고는 아니고 주변에 뭐, 저기 뭐냐, 연, 월, 시간들이 다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거 사주팔자 이제 연월 월시를 이렇게 보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매년 해는 지난해나 올해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주에서도 계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월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연월일시라 그러면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사주라 그러는데 그 사주 중에 월주하고 일주가 제일 중요해요.
그 월주와 일주를 구성하는 게 생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좁혀가지고 이제 그걸 보려고 볼 때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 그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은 우리가 그 보면은 보통 그 사주를 뭐 미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사주가 구성이 돼 가지고 나오는지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이제 대충 아웃라인을 잡는 데에 대해서는 금방 선생님 그 챗봇이 얘기한 거 생일 가지고 일주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대충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내가 7월 8일생인데 오늘 을사년 예, 예. 지금 을사년의 을유월이죠. 그렇죠. 을사년 을유월에 오늘이 무슨 일인가? 예, 이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임수였을 때 결과가 달라지고 내가 예. 병화였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필요해요. 어제 이제 그렇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임상을 했는데 예, 어, 우리 아들이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사주에 넣어서 봤더니 친구와 여자친구와 같이 놀고 있다. 노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나왔어요. 그거 정말 예, 맞았거든요. 예, 예, 여자친구하고 놀러 다니고 그런 관계였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제 일주에 우리 아저씨를 넣어봤어요. 예, 우리 예, 아저씨를 넣어봤더니 돈은 오늘 돈이 들어오면 나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이제 이렇게 딱 에너지의 흐름이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대차나 우리 아저씨를 대입해 보니 어제 뭐 토요일이다 가게 문을 열었는데 돈은 뚜렷하게 번 건 없다고 이제 얘기를 끝났는데 네,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쯤 돈 들어갈 일 있네. 우리 뭐 누구 딸이 필라테스 개업했다고 거기 오라가네 거기 가야 되겠네. 정말 품위 유지하는데 이제 작은 돈이지만 재물이 흘러가는 그 기운의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늘 나에게 올해, 이번 달에,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오늘 나에게 어떤 에너지여서 내가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도 이제 기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예, 예. 우리 그 이제 사주를 본다는 거는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로 보잖아요. 네, 간 12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게 이제 기운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방향.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이 22자의 글자와 그 사주에서 쓰는 우리가 용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육체인성이라 그러잖아요. 네, 육신을 대입해 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고전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음양오행에 그 각종 그 모든 걸 이제 대입했는 거죠. 이제 대입해 가지고 냈는데 이 내용들이 건강 쪽에도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사용하는 음양오행의 그 가설과 우리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의 음양오행의 가설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 먼저 육식갑자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천간과 지지를 연결하는 육식갑자가 먼저 선행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육친성이라고 하는 사주에만 쓰는 사주의 언어, 그것이 육식갑자가 언어라고 이제 단어라고 말을 하는 글자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은 육친성이라는 거는 그걸 해석하는 언어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사주를 사실은 뭐 배우고 이런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나올 때는 그 청간과 지지에 대한 그 해석이 선행돼서 나온 거죠. 거기서 이제 이거는 사주라는 거는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얘기하는데 그 형이상학적인 거를 우리가 객관화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현상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해서 통계학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보는 관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러는 거는 뭐 사주 팔자 안 보고도 그 유표라든지 점을 쳐가지고도 보는 방법도 이제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때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고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생일에서 우리가 일주만 알아도 일주에다가 그 지금 환경을 대입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단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또 설명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이제 보면은요. 아, 이거는 필립북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소책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주 보는 법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간단하게 써놨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봐야 되고, 우리가 사주를 본다는 것은 신강 신약을 이렇게 본다는 건데, 처음 이제 들어오시고 이러면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신강 신약에는 우리가 그 음양오행을 해서 천간 10개와 지지 12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주를 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많이 보러 다니고 이랬는데 남대문 지하시장에서 이 천간지지만 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 보는 관점이라는 거는 격국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오행으로 보는 방법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이 많은 사람, 목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러죠, 그 사람.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어디 가도 그 격국용식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청간과 지지에 오행을 나눠서 뭐가 맞느냐 이렇게 봐가지고도 그 사람의 미래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3대 불가사의가 있어요. 사주가 왜 맞느냐 이게 3대 불가사의 하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주가 우리가 미신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양 오행설과 오행 육기설에 의한 이러한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한번 오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 그러면은 여덟 글자를 가지고 네 개 주와 여덟 글자를 이렇게 사용하죠. 그러면은 오행이라 그러면은 음양이 있으면 열 글자가 되는데 여덟 글자를 사용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은 인생에 그 모자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 오행에. 왜 10개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8개를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주 인생이라는 거는 모자라는 2개를 찾아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 많으면 분산하고요. 조급한 성격이 나타나고 토가 많으면은 항소고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고집이 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금이 많은 사람은 너무 완벽하죠. 그리고 수가 많으면 걱정거리를 끼고 산다 그럽니다. 그때 이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몇 개가 있으면은 많은가? 보통 그 2개가 적당하다 그러고요. 3개 이상 되면은 많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쓴 책이거든요.
책이고, 육식갑자. 이게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를 알고, 거기에 대한 육식갑자를 읽을 수 있는 육신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육신이 이제 사주에서만 나타나는 사주를 읽는 그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성명학이라 그래서 YCN 그 유림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강의했은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QR 코드를 이렇게 찍으면은 동영상이 열려요. 그런 내용을 이제 책으로 썼는 거고 이게 이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일주론이 제일 중요하다. 일주론을 단순한 일주론이 아니고 이 한 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식갑자라는 그 사주를 보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주 천간과 지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있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지 속에 하늘의 오행이 땅에 내리면은 그 땅에 점여드는 오운의 기운이 땅 속으로 점여들어서 이렇게 지장간을 형성합니다. 이 내용들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사주의 12지지가 형충파해 이렇게 공망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지장간에 있는 천간이 이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항상 천간을 보면서 현상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돼 있고요. 이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천간 오늘 오신 분은 뭐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 이제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주에는 천간에 오행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 그래서 목은 가벌이 되고요. 하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 이렇게 해서 열 글자를 천간이라 그러죠. 천간의 오행은 이 천간의 오행이는 우리가 성격이라든지 인간의 그런 면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그 사주가 왜 맞느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으로 보면은 이러한 옛날 이거 천간 이력을 만드는 거는 뭐 누가 만드는지를 모른다 그러는데 사망오제 시대 때 황제 현원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죠. 그래서 천간 오행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지지에는 좀 키울게 안 보이니까 키울게요. 그래서 지지는 성품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성격과 성품은 하늘에서는 단순한 그 기가 땅으로 내려오면은 지지에서는 우리가 땅에서 행동하는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성품이죠. 저 사람은 사람이 까칠하구나.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그런 성품들을 지지에서는 나타내는데 그 봄을 나타내는 임묘진, 여름을 나타내는 사오미, 가을을 나타내는 신유술, 겨울을 나타내는 해자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지의 음양오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사주를 본다는 거는 천간여기 열자와 지지 12자를 가지고 조합을 천간과 지지를 조합을 하면은 육식갑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육식갑자의 내력을 이제 먼저 사주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이러한 그 천간 지지의 조합의 서로 관계를 보는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무슨 그 기운이 담겨 있는가. 목이라 그러면은 간담이 우리한테 이제 인간한테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쉽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렇게 육식 갑자를 1번부터 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갑자 일주다.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거는 천간이고 지지는 이제 자인데 갑이라는 거는 나무의 개념이거든요. 큰 나무예요. 그리고 자는
지라 그러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밑에는 다람쥐나 지나 지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에 다람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육식갑자를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순서대로 외워야 되고 이러니까 쉽게 갑자일주에 큰 나무와 갑은 큰 나무고 이렇게 해서 갑자일주 이러면은 다람쥐다. 큰 나무에 있는 다람쥐다. 이렇게 해서 1번은 이제 금메달이다. 1번이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을 딴 선수는 재주와 직관력이 다람쥐처럼 뛰어나다. 그래서 갑자일주라 이러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끝없는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연결하면 우리가 일본어로 쉽게 이제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뭐 각종 이제 신살 같은 거, 효신살, 음욕살, 도화살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라는 거는 또 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오행성속이라 그래서 이 오행에는 많은 적용되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을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사주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라 그러면 이제 소예요. 우리가 동물을 왜 여기에 였나 그러면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변화를 많이 인생을 살아가 겪지만 소라는 거는 이런 동물들은 그 성향을 평생 살면서 그대로 유지를 많이 해요. 그래서 12지를 이렇게 넣고 해석을 하는데 축이라는 거는 소거든요. 얼축이다 이래서 2번은 우리가 전화 걸 때 02번을 걸잖아요. 그래서 2번에는 얼축이라는 걸 넣어서 울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예술적 감각과 내면의 풍요로운 상상을 가지고 2번은 이렇게 했죠. 이제 풀필이 부는 소다, 축은 소고 을이라는 거는 그 초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가 아, 이렇게 분다, 피리를 분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기억하기가 쉽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병인이라고 넣었습니다. 병인은 이제 대낮에 졸리는 호랑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일주론을 우리가 하면 이렇게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0개를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쓰는 중이고요.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펀블링 펀딩에 세 권을 이제 올렸는데 펀딩이라는 거는 책이 완성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완성을 안 했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음양오행은 어떻게 이게 발달됐는지 음양오행설의 유래와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양과 오행의 탄생은 중국 사람들이 하늘과 땅 잘 안 보이죠? 잘 보입니다. 보여요? 예, 예, 자연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순환하면 해와 달이 오가고 날씨가 따뜻해졌다 차다 이런 현상들을 음양으로 이제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은 처음부터 음양오행으로 이렇게 엮어진 게 아니고 음양만 연구하는 음양가가 있었고 오행을 연구하는 오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음양이 합쳐지면서 한의학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한의학의 음양오행설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병을 예단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오운육기라는 게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오운육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때에 무슨 병이 걸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예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그 사주라든지 이런 철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나,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나 그러면은 이 음양오행은 춘추 전국시대 때, 그때 그 이전에 벌써 이게 음양오행, 갑자, 얼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천간과 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벌써 철학이 먼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토는
그 간절기라 그러죠. 이제 여름과 가을이 넘어가는 그 시기를 토라 그럽니다. 만물을 갈아내고 받쳐주는 성질이 있고, 금은 가을이고요. 가을은 숙살의 기지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금을 보고 수는 차갑고 저장의 성질이 있다. 이러한 음양오행설은 자연을 설명하는 철학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운명을 보는 사주학으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의학의 기초 이론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한의학과 사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우주를 해석하는 철학적 도구로 시작하여 향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향년, 중국에. 이 사람에 의해서 음양과 오행이 통합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의학이 나오는데 한의학의 바이블은 항제내경이죠. 항제내경. 그래서 이때 이제 항제내경이 근데 항제내경은 그 항제가 기백한테 물어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그거는 누가 만들었고는 나오지 않고 있죠. 의의 천간 지지를 모든 이제 사물을 오행의 틀 안에서 묶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철학이나 역학에서는 음양과 오행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부로 봅니다. 이 틀 안에서 음양과 오행설에서 우리가 다 그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처럼 천간과 지지가 우주의 기본 요소인 오행과 결합해서 시간의 흐름, 천간이죠. 변화와 상생상거. 자, 왜 봄이 오고 다음에 여름이 오는가? 왜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러한 원리를 이제 가지고 인간에게 대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사주지. 우리가 그 뭐 미신으로 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무슨 점을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기운을 보니까 오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겠더라. 그런데 사주에만 있는 독특한 사주의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게 엄마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목이라는 나무 속에 무슨 엄마가 나오고 하 속에 아버지가 나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과 하의 관계를 보니까 무엇이 되더라 이런 거를 사주에서는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제 옛날에는 연을 일시할 때 연을 중심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일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세상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부자다 이러면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틀리거든요. 누구는 뭐 몇 억이 있어야지 뭐 몇십억이 있어야 부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몇천만 원 있어도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을 인생의 사주에서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사주하면서 왜 이렇게 이런 걸 설명하느냐 그러면은 사주라는 게 어떻게 나오게 돼서 우리한테 그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나를 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을 옛 사람들이 이렇게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사주를 보면서 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주를 알면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시대적 배경은 음양오행설은 전국시대 기원전 3세기라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이니까 한 2500년 전 정도 돼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니까. 그래서 향렬이라는 사람이 전국시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음양과와 오행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한나라 시기에 국가적 사상으로 자리 잡았고 정치와 천문, 의학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천간지지가. 천간은 이렇게 10개가 있죠. 그리고 땅에는 이렇게 12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의학에 이거를 음양오행을 적용을 했냐 그러면은 목은 간이고 화는 심장이고 심장, 소장, 간, 담, 비, 위, 폐, 대,
신장, 방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간신, 비폐신이라 이래서 오장이래. 요걸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장이라는 것은 음이고 오부라 그러는 것은 양인데 이 중요한 간담은 같은 역할을 하죠. 간담. 그리고 요거는 어 부인이고 담은 남편이고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간담인데 중요한 거는 음을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제 목이라 그러면은 간담인데 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장부만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제 내경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게 간담이다, 목은 간담이다, 파는 심장과 소장이다 이런 것도 굳이 그 처음에 이거를 다른데 배속시킨 것도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명학을 할 때도 이응, 히읗이 토다는 그 토로 보는 사람도 있고 수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일반적인 가설은 대중이 쓰는 거는 이응, 히읗은 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듯이 간다면 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의학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왜 여기서 얘기하는 사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목이 많다. 많은 거는 3개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담이 크게 태어난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담이 큰데 왜 병이 걸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간담이 많이 손실되겠죠. 그러니까 간담에서 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폐대다, 금이다, 신, 신금과 경금이 뭐 내한테 금이 많다. 3개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 폐대가 좋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가 좋은 거를 주로 많이 쓰는데 폐대에 대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많이 쓰니까 그 사람은 또 병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폐결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걸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음양 오행을 알면은 자기의 질병도 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은 심장을 돕고 이렇게 나오고요. 아, 정리를 하면 음양은 세상의 짝을 이루는 2개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고 오행은 5가지 요소가 자연과 인간을 지배한다 이런 이론이고 천간지지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제 천간지지 음양과 오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육식갑자가 나오죠. 항계내경이 이 이론을 인체와 의학에 적용해 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육기 오온육기설이 있어요. 오온육기설도 우리가 이 오온육기설도 사주에서도 많이 쓰는데 오온육기설은 의학의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 쪽으로. 오온육기는 조금 그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음, 저기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챗봇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챗봇을 만들었는데 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볼게요. 그건 뭐지? 네. 여기까지 뭐 좀 예, 말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특별히 뭐 설명이 잘못됐다든지 이해가 안 간다든지 있으면은 여기, 선생님, 나는 누구인가의 연월 일시 사주팔자 8글자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그래요. 예, 예.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연을 이걸 했나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챗봇에 보면은 많은 사주를 보는 게 있어요. 사주를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연월 일시를 넣으라 그러거든요. 연월 일시를 넣으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 챗봇이 AI가 그 사주 만세력을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연월 일시를 내가 몇 년 1961년 뭐 음력이라든지 양력으로 8월 뭐 20일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그 시간을 이제 보통 넣거든요. 넣으면은 이 AI는 아직까지 만세력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챗봇을 검토해 봤는데 그 만세력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AI라는 거는 무슨 말이든지 물으면 다 대답을 합니다. AI는 나는 몰라요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맞는 걸 사람들이 진짜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넣으면은 그 이론이 30% 정도는 맞아갑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 살아가는 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2, 30%는 맞다. 그래서 제가 이 챗봇에서는 생년월일을 넣지 않고 우리가 그 천간지 팔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팔자를 혹시 있어요? 팔자로 불러주세요. 만세력에 나오는 먼저 만세력에서 내 사주 팔자를 빼야 돼요. 그 갑자을주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네, 불러보세요. 연부터 불러보세요. 무, 무인, 무인, 예, 무인년, 예. 갑인월, 갑인월, 예. 신의 일, 신의 일, 예. 병신, 병신시. 병신시,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목이 벌써 세 개잖아요. 그죠? 목이 세 개니까, 목이 세 개고, 신의 일주니까, 금수 상관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할 말은 다 합니다. 다 할 말을 사고. 자, 그럼 여기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음, 이제 여기 우리가 사주 볼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무인, 갑인 이래니까 연간에 초년에 이렇게 갑이 많으니까 풍파는 좀 있어도 이 사람은 뭐야 신금의 일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슨 결단력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니? 자, 그러면 말씀하신 분의 사주를 입력해서 한번 음양오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시주부터 먼저 너가 누군지 소개를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주신 사주 정보를 토대로 음양오행을 나눠서 해석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챗봇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주신 사주 팔자를 기준으로 오행과 음양을 나누고 그에 따라 기본적인 풀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알려주신 정보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사주 팔자를 불러볼게. 여기서 부르는 거는 시주부터 부르는 거야. 병신, 신해, 갑인, 무인, 이 8개의 팔자를 가지고 풀이를 좀 해주세요. 네, 그럼 말씀하신 팔자를 기준으로 음양오행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시주가 병신, 일주가 신해, 갑인, 연주가 무인 순서네요. 자, 그럼 음양오행으로 구분해보면 예를 들어 병신은 화와 금에 해당하고 신해는 금과 수, 갑인은 목, 무인은 토화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오행과 음양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 화, 토, 금, 수가 각각 몇 개인지 세어보고 그걸 기반으로 기본적인 사주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 운세를 순행과 역행으로 구분해서 대운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니, 사주를 풀어야지. 네, 그럼 바로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 주신 팔자를 시주부터 연조 순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 병신, 신의, 갑인, 무인을 오행으로 나누면
목, 화, 토, 금수 중에서 어떤 요소가 몇 개인지 세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음력 오행을 나누고 나면 이분의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 목이 몇 개, 화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기본적인 사주풀이를 해드리면 이분은 신금일간이라 결단력과 자기중심성이 있고 또 목과 화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균형을 잡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녀에 따라 대운의 흐름도 순행 역행으로 나뉘는데 그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사람이 남자라 그러면은 여자애, 순행연애잖아. 여자. 이 사람이 여자라고 그러니까 역행을 하니까 대운을 한번 알려줄래? 네. 이분이 여성이라면 역행으로 대운을 보게 되니까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주를 기준으로 역행 대운을 나누면 보통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는데 초년부터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대운 시기에는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고 그 다음 대운에는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말씀드리면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인생의 큰 주기를 맞이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생분이라면 역행으로 대운을 나누어 알려드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내용을 얘기해 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여성분의 역행대운 흐름을 설정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분이 첫 번째 대운에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목의 기운이 강해질 수 있고 그 다음 대운으로 넘어가면 화나 토의 기운이 더해지는 식으로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로 어떤 오행의 기운이 강해지고 약해지는지를 알려드리면 이분의 인생 주기에서 언제가 좀 더 활발하고 언제가 조금 차분한 시기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운 흐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운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로 대운을 알려드리고 마무리로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해가 을사년인데 을사년엔 이 사람이 어떨까? 올해가 을사년이라면 이분의 사주와 비교해서 어떤 흐름인지 알려드릴게요. 을사년은 간단히 말해서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인데 이분의 사주에 있는 오행과 비교해보면 목과 화 기운이 좀 더 강조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운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고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좋은 시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화가 강하면 조금 신중함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올해의 기운을 사주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올해는 이런저런 변화에 대비하면서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이 챗봇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이 챗봇도 교육을 해야 되고, 주로 이제 음양 오행만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설명을 하게 했거든요. 이건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만드는 걸, 생일 예언자를 한번 볼게요. 생일 예언자는, 어, 98년 생일만 얘기해 주세요. 생일. 음력. 3월, 98년 3월 5일 오후 음력, 3시 3, 음력이에요. 양력, 양력, 음력으로 해야 되는데. 음력으로, 예, 예. 예, 음력, 여기는 우리가 생일 여기를 할 때는 음력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양력에는 기가 없다고 그래요. 음력에서 우리가 이제 음력으로는 예, 98년 2월 7일, 음. 알겠습니다. 음력 1958년 2월 7일로 바꿔보도록 98년 하겠습니다. 이 날짜에 아니, 태어나신 아니, 저기 2월 7일요. 2월 7일, 어, 음력 2월 7일 생에 팔자를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음력 2월 7일에 태어나신 분의 운명을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대체로 온화한 성품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는 능력을 갖고 계신데요. 성격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의 의지가 강하고 한 번 결심한 일은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조금 소화기 계통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 직업적으로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나 상담, 교육, 예술 쪽에 적성이 잘 맞습니다. 오늘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몇 해 동안 새로운 인연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너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궁합적으로는 따뜻한 성향의 사람들과 잘 맞고 집안 풍습으로는 동쪽 방향을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시면 운이 한층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운법으로는 아침에 푸른색이나 연한 녹색 계열의 물건을 가까이 두고 간단한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라는 전자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자 연락처는 010-734-3585입니다.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 수 없지만 28살, 기본적으로 1958년 자, 이 태어나신 사람의 나이가 지금 28살이니까 올해 운을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현재 28세라면 그 나이에 맞춰서 올해 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이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예요. 특히 인간관계나 일적인 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조금 더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개운법으로는 아침에 간단한 명상을 하거나 밝은 색상의 소품을 주변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 전자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자 연락처는 010-734-3585입니다.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타로 점으로 좀 봐줄래? 물론이죠. 그럼 오늘 하루에 대한 타로를 한번 참고해서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라서 어떤 선택지나 결정의 순간은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망설이는 일이 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직관을 믿고 활발 나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타로에서 엿보낸 카드까지 고려해 보면 오늘은 조금 느긋하게 주변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유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개운법으로는 오늘 파란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운이 좋아질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날에 대한 예언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 전자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자 연락처는 010-734-3585입니다. 오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여기 여기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핸드폰으로는 저기 타로를 직접 찍어가지고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면은 아, 그렇군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직접 타로 카드를 찍어서 보시는 분들도 많죠. 물론 제가 여기서 직접 카드를 보지는 못하지만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는 정보를 토대로 충분히 예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참고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 전자책도 보실 수 있고 저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타로 카드를 자기가 이제 뽑잖아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세 장을 뽑는다. 이렇게 해서 이걸 타로 카드 타로 카드를 해석해 줘. 자, 이거 말로 하는 걸 안 쳤구나. 이렇게 이제 타로 카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직접 찍어서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고요. 핸드폰 자체에서도 2월 7일생의 사주를 알려줘. 네, 음력 2월 7일에 태어나셨군요. 이 날짜를 바탕으로 제가 동양 철학과 서양 점성술, 타로까지 참고해서 전체적인 인생 흐름을 풀어드릴게요. 성격 면에서는 이날 태어난 분들은 되게 온화하고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는 현실적인 목표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무난하지만 가끔은 스트레스나 소화기 계통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운으로 보면 안정적인 직업이나 가족과 관련된 분야 혹은 전통을 이어가는 일에 잘 맞는 편이에요. 또한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운명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삶의 흐름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타입입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요. 궁합을 볼 때는 당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거나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집안 풍수로는 가능한 북서 방향이나 중심이 안정적인 곳에 거주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운법을 하나 드리자면 작은 식물을 키워보거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면 더 잘 풀리는 운이 열릴 겁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점에서 생일 예언자라는 전자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저자 연락 아, 제가 이제 이 책복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아직까지 요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이 덜 돼가지고 제대로 설명을 못 하네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전체를 뭐 이렇게 격국을 나누고 용신을 찾고 이렇게 하려면은 힘든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왜 이렇게 사주가 맞고 사주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제 한국 전통적인 우리의 우주관이 있습니다. 우주관은 아까 음양오행을 했는데 태양은 이게 바뀌었네요.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죠. 그래서 음양. 항상 이제 보통은 이제 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뀐 이게 잘못은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이고 음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게 이제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주의 이러한 기운들이 태양은 머리로, 달은 입 주변으로, 또 금성은 여기 폐 쪽으로, 화성은 심장, 소장 쪽으로, 목은 간담 쪽으로, 토는 우리가 위장, 비장 쪽으로, 수는 신장, 방광 쪽으로. 이 기운이 하늘에 있는 은하계의 기운이 우리 몸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몸의 오행을 구성하는 거죠. 이게 오행을 구성하면은 이 오장육부의 대소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인간 세상에서 성품을 만들고 이러한 성품과 성격이 인간의 그 삶을 만드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참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었다면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걸 또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 우주의 기운들이 우리 몸으로 스며들어서 이러한 오장육부의 음양오행의 배속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 인간을 만들어진 것을 십간, 십이지의 언어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만 목화 음양과 오행 22자만 잘 해석을 하고 이 배속이 무엇인가만 잘 알아도 우리는 미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을 첨가하느냐? 사주를 읽는 그 단어인 육친성을 육친과 육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관계를 정리해 놓은 거죠. 내가 무슨 일간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전체를 주관하는 거는 우리가 북두칠성이다. 북극성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제 태양이 이렇게 뭐 태양 주변으로 태양계가 주얼잖아요. 지구 돌고 화성, 목성 이렇게 이제 도는데 옛날 전통적인 사상에서는 모든 이렇게 우주계는 북두칠성을 향해서 보고 우리 북두칠성을 어머니로 보고 항상 모든 것은 북두칠성을 향해서 이제 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북두칠성의 점주에 의해서 인간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장인데 대장 속에도 이렇게 모든 게 음양오행이 다 배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은 머리 부분이고 달은 얼굴 목 부분이고 금성은 가슴이고 화성은 가슴 중앙 이렇게 이러한 기운들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적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천인합일설 사상은 오행 육기설에서 나온 오운 육기설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몸이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절을 보면은 인간에 알 수 있고 그 인간이 태어난 기준을 잡아서 사주팔자의 기준을 잡아서 다음에 육식갑자는 계속 돌아가면서 일어나거든요. 갑이 돼가지고 우리가 60년 살면은 인생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잖아요. 회갑을 한다. 갑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60 되면은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61살에 우리가 한갑잔치를 60에 한갑잔치를 하고 하는데 61살이 한 살이 되면 다시 이제 갑자로 이제 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내가 태어난 그 해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60갑자는 무한히 이제 회전을 하고 오행설과 연관 목은 토다 하는 화성은 화 토는 토성 금성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이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혈순환은 경락과 경혈에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죠. 우리가 그 대장이라든지 뭐 몸이 안 좋을 때 오장육부가 안 좋을 때 그 손 사이에 있는 합곡을 찌르잖아요. 그 침을 찌르면은 그 기운이 내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는 오장육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팔다리는 뭐 다쳐도 별 관계 없지만 오장육부가 망가지면은 그거는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죠. 뭐 간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회복이 안 되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잘못됐다 그래서 뭐 다쳤다 그래서 죽는 거는 없잖아요. 다리를 절면 절고 다니는 것만 있지. 그래서 항상 내장을 마사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 열심히 벌었는데 왜 빈손으로 가느냐. 죽을 때 되면은 아파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잖아요. 병원에 안 갖다 주면은 돈을 안 주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병원에 다 주고 간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건강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아주 중요한 거고 내가 있어야지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 속에는 건강도 나오고 이러니까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기운들이 우리한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늘 조심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머리 부분이고 경렬이 또 다 있죠. 경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백회라든지 이렇게 경락이 다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와 혈이 순환되고 기는 폐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공기가 기라 그러고 혈은 음이라 그러고 기는 양이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것은 천간에서 보면 되고 오행으로 보고 공간적인 것은 지지로 봐서 우리가 사주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는 방법은요, 다양하지만은 그를 다 할 수는 없고, 먼저 사주를 보면서 천간 10개와 지지오행이 목화토금수로 나눠서 목이 많으냐, 하가 많으냐, 그래서 목이 많다, 3개 이상이 되고 4개 정도 된다. 이러면 목이 많으면 살면서 풍파가 많겠습니다. 하가 많네. 성격이 조급하시네요. 분주다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이제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양오행으로 보는 사주의 기준이고, 여기는 이제 그 음양과 오행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토, 금, 수 이렇게 적은 것은 항상 나 일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방법은 사주 만세력이라고 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그 어플에 그 이제 만세 원광 만세력이라고 치면은 이런 만세력이 나와요. 이 만세력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팔자를 뽑는 겁니다. 이게 연주, 월주, 시주, 일주, 시주 이렇게 이제 팔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팔자고 이게 이제 이 운을 봐야 돼요. 내 태어났을 때는 이런 운인데 어떻게 보면 또 운이 더 좋아야 돼요. 팔자보다는 이거는 내가 태어났을 때 선천의 그 명이고 이건 이제 운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음양오행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음양오행으로 나눠져. 이 음양오행을 적용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원국에다가. 그렇게 해서 목의 성질이라든지 하의 성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격국으로 볼 수도 있고 일간에서
신유록이라 이제 12운성으로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오행만 가지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 육식갑자와 이걸 해석하는 육친성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거 이제 일주라 그러죠. 사주 구성은 일주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 일주 이러면 이제 홍콩의 밤거리 이렇게 하면 되고 왜 그러면은 정하는 밤에 빛나는 별이거든요. 그리고 해수는 큰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등가, 정화가 홍등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홍콩의 밤거리처럼 화려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게 뭐냐. 자, 천간지지의 생성 원리는 우주 변화의 원리라 그러고요. 우주에서 무극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태극으로 나와 음양으로 이제 두 개로 나눠지니까 음양으로 나눠져서 여기에서 오음육기가 나왔고요. 오행에서 천간지지가 나와서 천간지지를 형성해서 우리가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 오장육부를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오장육부 였고 육부는 간, 담, 심장, 소장, 비, 위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간은 혼을 주관하고 있고 심장은 정신을 주관하고 있고 비장은 뜻을 의, 백을 지장하고 혼백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은 백이 나갔다 그러고 신장은 이 신장의 경우 신장이 우리 몸의 그 오장육부에 정을 선천에 우리 부모에서 받은 거는 신장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배꼽 밑에 두 개의 그 신장이 있는데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냉하지만 한쪽은 따뜻해서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판단하는 것도 눈을 볼 수가 있고 또 뭐 대변이 어떻게 됐느냐도 볼 수 있고요. 또 허리에 손을 넣어서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죽음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장이 이제 배속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맥상은 현맥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저 한의에 가면은 맥을 짚잖아요. 그러면은 이 현맥을 보고 간이 안 좋네. 구맥이 뛴다 이러면은 심장이 안 좋고 대맥이라 그러면 이렇게 비장이 안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맥상도 있고 어 오음 소리에서도 이게 궁상각치우라 그래서 목은 각이고 이 소리 음향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파동 성명학이라든지 이름에 이제 그걸 오행을 대입해서 이렇게 또 다 합니다. 자, 그 이제 시간도 됐고 이러니까 그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물어볼 거 있으면은 설명 또 한번 여기까지 설명에 대해서 의무사항 있으면은 말씀하세요. 궁금한 거 있고 뭐 이러면은 하고 몇 시까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돼요? 네, 7시까지인데 조금 오바됐습니다. 오늘 너무 열정적으로 예, 예, 들어주셔갖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다른 거 물으시면은. 그래 제가 오늘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주가 우주에서 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배속돼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오늘은 기초 얘기하고. 수업 같아갖고 너무 좋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챗GPT를 이용해서 또 블로그 쓰고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뭐야 그 텀블벅에 있는 그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했어요. 아니, 그거 안내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거 우리 새벽 성공대 올려놓고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죠. 예. 음. 제가 알림 설정하면은 뭐 소책자도 보내드리고요. 그 제가 한번 또 다른 또 뭐 강의를 다시 하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알림 설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런은 뭐예요? 오픈런 신청하기는? 오픈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 오픈은 안 했어요. 10월 음, 1일에 오픈해요. 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텀블벅 여기 들어가면은 요 알림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이 나오고 이러면 여기 알림도 설정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저도 아직 이번에 처음이라서 나중에 제가 그 잘 되면은 여기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음. 텀블벅 하는 방법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거 해보고요. 네,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책을 써도 잘 안 팔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 올려가지고 파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hum블벅에 있고 저기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한 그 생일 예언자 그것도 그 책이 있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와디즈에 올려 보려 그래요. 음, 그걸 알면 이제 그거는 제목이 수인작법이라고 있어요. 수인작법에서 나온 건데 음, 스님이 만들어서 그 스님이 이제 뭐 그 뭐라 그러나 보살님들이 오시고 절에 오고 이러면은 말을 해야 되니까 뭐 설명해주고 이럴 때 스님들이 뭐 사주팔자 뽑고 이러면은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스님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간법이죠. 그래서 원래는 사주팔자를 넣어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디가 사주 보러 간다든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딱 보면 사람은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다리기 전에. 그때 생일을 묻는 순간에 이걸 먼저 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주 보는 방법도 이제 일진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진만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넣지 않고 일주만 가지고도 이제 보는 방법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다 배우려면은요, 끝도 없고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너무 유익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흥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 뵙겠습니다.